전북 버스운송조합이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보수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합 측이 직원들을 위해 썼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군산 주민들이 미 공군기지 소음의 전자파 피해까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차 경선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치르기로 해 현역 의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남성의 합격률이 오르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지역별로 성비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북 버스운송조합이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운송조합 측은 종합시스템관리비로 받은 돈을 직원들을 위해 써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시내버스에 설치된 교통카드 시스템입니다. 전북 버스운송조합과 계약을 맺고 이 시스템을 설치한 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게 매달 돈을 주고 유지보수를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운송조합이 유지보수비 일부를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지보수를 맡은 업체는 5년 전 매월 받던 유지보수비 1,300만 원을 1,650만 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조합 측이 시스템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계좌로 넣지 말고 여직원 계좌로 넣어라. 입금자도 회사나 대표이사 명의로 넣지 마라. 제3자 명의로 넣어라.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명의로 넣게 된 겁니다. 업체 측은 모두 2,700만 원을 건넸고 이 돈이 일부 간부들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말합니다. 또 3년 전에는 돈 받는 걸 중단하더니 지난해 말부터 그동안 밀린 돈 3,200만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합 관계자는 돈을 받는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분당 정식으로 가지고 처음에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잘못된 것이. 하지만 대부분 직원들을 위해 사용됐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밀린 돈을 청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원들이 급여를 위해 급여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해서. 업체 대표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이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사드는 레이더에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큰 피해를 겪은 군산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까지 입게 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미 공군기지 바로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기지에서 뜨고 내리는 전투기의 소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수십 년 동안 TV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엄청 심하죠. 막 텔레비도 안 들리지, 귀도 멍하지. 연속극 같은 거 보려면 너무 시끄러워갖고 수치 안 들려. 요즘 주민들은 또 하나의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의 배치 후보지로 군산 미 공군기지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사드를 배치할 경우 레이더 등에서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하고 냉각수 방출 등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에다가 그 가스에다가 또 여기 그 사망금 발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중국하고 이제 위험 상태지. 그러니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지금까지 큰 피해를 감수하고 살았지만 사드까지 배치되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뭐 상관없어. 삶같이 살았으니 그런데 앞으로 젊은 애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정부는 사드가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다며 조만간 배치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산 주민들의 불안감과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현역 의원의 특권을 없애기 위해 1차 경선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결선 투표로 갈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현역 의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현역 의원이 1차 투표에서 40%를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끼리 결선 투표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의 특권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1차 투표에서 50%를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끼리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결선 투표제 도입은 현역이 어쨌든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현역 프리미엄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경선 규정입니다. 결선 투표가 치러지면 현역 의원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역 의원이 아닌 후보들이 서로 연대하면 결선 투표에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들의 경우 결선 투표에서 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변수입니다. 교체 지수가 높거나 복수의 경쟁자가 나선 지역에서는 현역의 물갈이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건 현역 의원들이 불안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국민의 열려고 안 가려고 그러지.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총선에서는 처음 도입된 결선 투표제가 현역 의원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어져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경선을 맡길 수 없게 됐습니다. 선관위에 안심번호 경선을 맡기면 단순한 여론조사는 물론 후보자를 초청한 정견 발표도 가능하지만 선거구 미획정으로 안심번호 위탁 신청 기한을 넘겨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안심번호를 이용한 단순한 여론조사는 가능하다고 밝혀 당초 안심번호제 도입에 따른 경선제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관련 5건, 인쇄물 위반 혐의 5건, 현수막 위반 3건,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 1건 등입니다. 선거구별로는 남원이 4건으로 가장 많고 정읍이 3건, 덕진 2건 등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3명을 경고하고 1명을 수사 의뢰했다며 이 가운데 입 후보 예정자가 식사 모임에서 소개를 받은 뒤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 식사 비용을 지불한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여성의 초강세 현상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남녀 교사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도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전체 교사 38명 가운데 남자 교사는 단 2명뿐입니다. 과학과 체육 과목 전담 교사로 담임을 맡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 초등학교의 남자 교사 비율은 18%로 대부분의 학교가 비슷한 상황. 이렇다 보니 학생들의 인격 형성이나 생활 지도 등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식적인 면이라기보다는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쩔 수 없는 그런 특성들을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초등교사 임용고시에서 남성의 합격률은 30%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남성의 합격 비율이 40%를 육박하면서 여성 초강세 현상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남자 교사가 늘어도 지역 간 성비 불균형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전주와 익산 등 도시 지역은 교사 10명 중 8명은 여자 교사입니다. 하지만 무주와 진안, 장수, 부안 등 농어촌 지역은 남자 교사 비율이 60% 가까이 됩니다. 승진 가산점을 받기 위해 남자 교사들이 농어촌 지역을 선호하면서 성비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 여성 교사 비율이 높은데 이 부분은 지금 현행 양성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법적인 체제 하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대에 진학하는 남학생 비율이 높아져 남자 교사 배출은 늘어나겠지만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 간 초등교사 성비 불균형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지난해 전북도민들의 가계빚이 1년 만에 1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잔액은 19조 7,87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886억 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9%인 9조 7,186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의 황사 발생 일수와 미세먼지 경보가 1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황사 발생일은 13일로 1년 전보다 63%가 늘었고 미세먼지 경보는 12차례로 1년 전보다 3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 노약자나 호흡기 환자들에게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쓰는 등의 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며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장애인 자립센터 한켠에 마련된 임시 미용실. 머리카락을 다듬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덥수룩한 머리카락이 점차 단정해져가는 모습에 장애인의 얼굴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마음이 굉장히 기쁘죠. 네, 엄마도 나도 어디 가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기뻐요, 마음이. 아픈 데 계세요? 요즘 이가 소화 잘 안 되고. 혈압을 재고 혈당도 확인하는 등 몸 상태를 꼼꼼히 관찰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조언도 덧붙입니다. 거동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에겐 조심스럽게 침을 놓습니다. 장애인들에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만 자주 찾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다른 지역을 돌기 때문에 자주 못 오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게. 식당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소박한 식단이지만 장애인들의 건강을 생각해 정성껏 마련합니다. 장애인들은 봉사들의 따뜻한 이웃사랑에 고마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 혼자 하는 것보다 봉사자님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또 우리 장애인들 이렇게 섬길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일은 다르지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같은 봉사들이 있어 장애인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와 인천 공항을 운행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가 독점 운행돼 다른 지역보다 비싼 요금이 적용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은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 리무진 버스의 1km당 요금이 115.7원으로 부산의 95.4원보다 비싸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공항 노선의 경쟁 체제를 위해 3개의 시외버스 노선을 승인해줬지만 법원이 한정 면허라는 이유로 시외버스 운행을 중지시켰다며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대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가 오늘부터 전주지원으로 승격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은 이번 승격으로 금융변호사가 배치돼 소비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민원 처리,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금융기관 검사 업무 등을 할 예정입니다. 군산대학교가 예비 신입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4박 5일 과정인 기초교과목 프리스쿨을 열었습니다. 기초교과목 프리스쿨은 영어 집중 특강과 물리, 수학 집중 강의, 글쓰기 특강 등을 통해 예비 대학생들이 강의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축구 꿈나무의 등용문인 금석배 전국 학생축구대회가 오늘 개막해 오는 27일까지 군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 72개 팀과 중등부 56개 팀 등 모두 128개 팀이 출전해 240경기를 치릅니다. 금석배 축구대회는 군산 출신의 축구선수인 고 최금석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택시기사의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31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전주시 고사동에서
택시기사 63살 이모 씨가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km가량을 쫓아가며 6차례 진로를 가로막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보복과 난폭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뒤 전북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3시 40분쯤 김제시 백구면 한 도로에서 55살 김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2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오전 11시 40분쯤에는 정읍시 태인면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끼리 부딪혀 85살 유모 씨가 크게 다치고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지난해 0.9도, 전주는 4.8도에 머물고 바람이 불어 추웠습니다. 동부 내륙에는 밤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되찾아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